엽기적인 그분인데, 예, 바로 오늘 칼럼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볼 칼럼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이걸 택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선호정 칼럼인데요. 예,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렸다시피 엽기적인 그분, 과연 왜 어떤 언행을 했길래 엽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분은 누군가 하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문장을 다 읽기는 시간 강세는 그렇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럼은 이렇게 서두를 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괴하게 느꼈다. 보통 사람은 남이 비극에서 고마움을 찾지는 않는다. 그 비극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염치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심리엔 그것을 넘어서는 이상한 코드가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됐을 때도 그랬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김정은이 말이 담긴 북한 통지문을 받은 날이다.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정상일 것이다. 대신 문 전 대통령은 보름 전 김정은에게 보낸 자신의 편지를 꺼냈다. 서훈 안보실장을 내세워 이 편지를 카메라 앞에서 읽도록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 예, 정말 아주 복장 터지는 그런 성명문이었죠. 김정은이 보낸 답장 내용도 서훈을 통해서 읽게 만들었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국민의 비극 앞에서 가해자와 브로맨 쇼를 벌인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문 전 대통령에겐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사건을 직접 언급한 시점은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의 양해도 얻지 않았다. 무슨 자격으로 각별히 받아들였나?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해석도 달았다. 그러더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면서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북한에 요청했다. 나는 그가 이상했다. 사건 당시 남북한 정부는 소통이 충분히 가능했다. 현장에서도 군은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을 했다. 통신망이 가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문 정부가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실종된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구하려 하지 않았고 북한군이 현장에 사살을 명령한 사실을 알고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통신 두절 탓에 국민을 못 구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고는 이번 비극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정시키는 계기로 반전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시체도 못 찾은 판국에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 협력, 반전의 기회를 간청한 경우는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다. 대통령만이 아니다. 해경 수사 과정에서 심리 전문가 3명 중 1명만이 이 씨가 도박 중독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신적 공황 판단을 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선박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 10명 전원이 월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월북 정황이 있는 현장의 감청 정보를 해경이 접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표현한 의사는 사실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해경은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 씨의 빚까지 부풀렸다. 명백한 조작 수사다. 여당 정치인도 가담했다. 신동근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신동근 의원은 월북을 감행하면 사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굳이 월북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지금도 우상호 의원은 민생이 심각한데 이게 현안이냐고 했고 서른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엽기적인 존재는 바로 북한이다. 예, 칼럼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과 해경, 정치인의 행태에서도 나는 오싹한 엽기성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가을바다로 빠져 허우적거리다 비참하게 죽은 대한민국 8급 공무원을 가차없이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다. 많은 사람이 이런 국가폭력을 심판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을 것이다. 네. 바로 피살 공무원 또 그 가족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신산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지금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와 사명을 지금 하나씩 밟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칼럼이었죠. 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브로맨스, 이른바 브로맨스라는 것이 알죠? 브라더 플러스 로맨스의 이 압축어인데요. 예, 남자들끼리의 아주 끈끈한 형제애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바로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만 중요했나 봅니다. 네, 그 가을 찬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허우적거린 대한민국 국민, 네, 여기는 8급 공무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 그 때문인 것이죠. 네, 예, 오늘 잘 정리된 엽기적인 그분, 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진짜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나그네님, 예, 권희선님, 서인길님, BKS님, 세븐님, 천일님, 네, 쭉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고품격 시청자님들, 지인분들에게 아시아투데이 강추 부탁드립니다. 우리 토미스님, 예, 고품격 방송으로 또 저에게 또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을 총 쏘고 불살랐다는데 김정은이 생명 존중을 했다는 말이야. 그렇죠.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김정은과 문재인이 주고받았다는 얘기 그 자체가 참 복창이 터져도 10번 이상은 터져겠습니다. 네.